하이소매입니다. 요즘은 그런 문화가 조금 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설날이나 추석에 집집마다 대가족이 모이곤 했었죠.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세뱃돈이나 용돈도 주셨지만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받아본 선물 중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꼈던 선물을 하나 꼽자면 그건 바로 제과 브랜드들이 출시하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과자들이 들어있어서 먹어도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행복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었죠. 근데 요즘 한국의 대중문화와 제품을 사랑하는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정말 행복한 선물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품이 출시된 곳은 프랑스였는데요. 서점, 음반, 전자기기,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프랑스 최대의 문화 플랫폼 FNAC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트렌드를 기반으로 기획형 제품을 한 가지 출시했으니 그게 바로 한류 종합 선물 세트였던 것입니다. FNAC는 이 제품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한국 문화는 이제 프랑스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현상이 되었다면서 음악, 영화, 미식, 뷰티까지 아우르는 한국 최고의 제품들을 모아 코리아 마니아라는 이름의 선물 세트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 선물 세트에는 스트레이키즈의 앨범이나 K-팝 데몬헌터스의 OST부터 오징어 게임 굿즈와 솔로 레벨링 같은 세계 최고의 웹툰 그리고 한국 소설들까지 담겨 있다는 이 기사는 그 외에도 한국식 뷰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이드북과 한국의 LED 마스크를 비롯한 가정용 뷰티 제품들 및 한국 요리 레시피 책과 한국의 최신 기술로 만든 이어폰까지 한국 대중문화를 아우르는 모든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하나의 소비 카테고리가 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심지어 한국의 골목길을 통째로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와서 한국을 재현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골목길이라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일단은 카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한국식 카페 문화는 미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국가들의 도시 한복판에 이미 퍼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 인기도 장난이 아닌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 올리브영인데 올리브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 최고의 화장품 유통체인 세포라가 간절히 협업을 원하고 있다는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골목이나 대로변을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찾는 명소인 그곳은 바로 편의점이죠. 영어권의 유명 여행 및 푸드 블로그 헝그리 펄수트에서는 최근 한국 편의점에 가면 무엇을 꼭 먹어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한국 편의점 완전 정복 가이드를 제작하여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런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한국의 편의점들에 대해 특집 기사를 보도한 곳은 바로 CNN이었습니다. CNN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택배를 찾고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점심을 먹고 현금을 찾아야 한다면 우체국, 지하철역, 식당, ATM을 따로따로 방문해야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은 물론 그 이상의 것까지 편의점에서 다 해결되며 심지어 이런 편의점들은 널려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의 인구는 대략 5,200만 명인데 편의점은 55,200개 이상 존재하기에 대략 950명당 1개꼴이라는 기사는 한국은 편의점으로 유명한 또 다른 나라들인 일본과 대만을 이미 인구 대비 점포 밀도에서 넘어서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나 미국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온라인에서는 한국 편의점을 검색하면 그곳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체험 영상이 끝없이 검색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프랑스 매체 위스트 프랑스는 한국 편의점이 이제 일본의 편의점을 넘어섰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편의점의 원조는 미국의 세븐일레븐이긴 했지만 현대적인 편의점의 개념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일본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일본이 오랫동안 편의점계의 리더였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일본 특유의 매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지만 최근 한국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편의점이란 단어가 일본의 편의점을 상징하는 단어인 콘비니를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편의점들은 태국과 같은 나라들을 점령했고 다른 국가로도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기사는, 반면 한국의 GS25C는 베트남과 몽골에 562개의 점포를 열고 CU는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에 543개의 점포를 열며 엄청난 속도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으며, 심지어 이런 숫자만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사회적 맥락에서도 한국의 편의점은 일본의 편의점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요즘 한류에 완전히 미쳐버린 프랑스 같은 나라야말로 한국의 편의점이 그들 국가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텐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 보니 프랑스의 매체들은 현재 한국 식재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소개하면서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에 대한 정보까지 보도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슈퍼마켓이 오픈했다는 것은 심지어 스페인에서도 뉴스로 보도될 정도로 지금 유럽인들의 한국 제품과 문화에 대한 열망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하물며 한국 편의점에 대한 열망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 우리 편의점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야 할 순간이 다가온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편의점 CU가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기업이 전 세계 유통망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그것도 현대 편의점의 발상지인 미국에 진출했다는 것은 글로벌 유통업계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미국 LA타임즈 역시도 한국의 CU가 미국 하와이에 진출한 것을 주목하면서 한국 편의점에 대한 특별 기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편의점의 수도라는 이 기사는, 세계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담배, 탄산음료, 주방세제 정도를 팔지만 한국의 편의점들은 싱글 몰트 위스키부터 골드바까지 구매할 수 있고 200쪽 이상의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다이닝 공간도 갖추고 있다면서, 라면뿐만 아니라 한국의 편의점에는 정말 다양한 즉석 음식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매주 70개에 가까운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한국 편의점들은 한국 소비 취향의 실시간 피드 역할을 하며 한국의 빠른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소로서 이 산업의 규모는 무려 25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되어버린 한국의 편의점이 드디어 하와이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는 기사는, 해외의 한국 편의점 매장은 작은 한국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편의점 기업들이 더 진취적으로 세계 진출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작은 한국들을 더 많이 세워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전 세계는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국가 중 하나는 브라질인데, 이 국가에서는 아나폴리스라는 작은 도시에서까지 한국 편의점과 유사한 매장이 오픈한 것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었고, 기자들과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그곳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편의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와 완벽한 타이밍이 모두 갖춰진 현재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편의점 기업들이 세계 진출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앞서 전해드린 CNN의 기사 내용처럼 국내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실제로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는 한 골목에 두세 개의 편의점이 경쟁하고 있을 정도이고, 심한 경우에는 한 건물 안에 여러 개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편의점 산업에 침체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지금만큼 우리나라 편의점들이 글로벌 진출하기 좋은 시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진출을 하는 것은 단순히 유통 체인으로서의 글로벌 경쟁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적 브랜드와 소프트 파워를 등에 업고 나가게 되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며, 실제로 어딜 가든 그곳의 사람들이 한국 편의점을 매우 반길 것은 자명한 상황인데요. 셋째로 편의점이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그 편의점에 입점되어 있는 수많은 우리 제품들의 동시 해외 진출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영을 통해 수많은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한 것처럼 편의점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동시에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편의점 하나를 해외에 세울 때마다 작은 한국이 하나씩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극찬을 받는 우리나라 편의점은 너무나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 사람들에게 문화 체험 공간인 것인데요. 게다가 이렇게 편의점이라는 작은 플랫폼을 해외에 열어서 한 국가의 창의력과 독창적인 문화 및 다양한 제품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창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나라도 감히 꿈꾸지 못하는 엄청난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 그런 걸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편의점의 세계 진출은 또 하나의 한류가 시작되는 것이고 기존의 한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우리가 플랫폼을 수출하는 국가로 한 단계 더 올라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편의점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미 국내에서는 포화 상태인 다른 산업들 중에도 글로벌 진출을 통해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조건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소위 맨 땅의 헤딩 전략으로 해외에 나가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수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식품과 제품들은 물론 골목의 상점들까지 자기네 나라로 와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프랑스에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한류 종합 선물 세트까지 등장한 상황이지만 이제는 여기에 우리 골목 상권의 다양한 아이템들까지 더해져서 한국 종합 선물 세트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